네, 앞서 저희 기자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극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시간당 8,350원, 올해보다 820원 오른 수준인데요. 경영계와 노동계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편의점과 PC방 같은 영세 사업자들과 또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거세고요. 노동자 사이에서는 을들의 전쟁, 을과 병의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광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호 기자. 네. 최저임금이 지난 주말 중에 정해졌단 말이죠. 일단 결정 과정부터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저께인 토요일에 이 새벽 4시 30분쯤 15차 전원회의를 열었고요.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을 했습니다. 액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8,350원으로 정해져서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0.9% 올랐습니다. 인상률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른 건 올해 그리고 지난 2007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실제 급여가 오르게 되는 근로자도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해서 약 500만 명이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불참을 선언했던 사측위원들이 막판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이제 사용자위원 측에서 회의 참석을 거부해 왔는데요. 당초 막판 회의에는 그래도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사 한쪽이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에 아예 끝까지 불참한 건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적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이광호 기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저희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노동자 측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강훈식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셨어요. 구체적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기보다는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그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그 부족한 금액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결정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그 당초 1,790원에서 그 대폭 그 양보를 해서 수정안으로 그 8,680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제대로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 최저임금 그 1만 원을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용자 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이제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된 부분이 논란입니다.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그 공익위원하고 그 사용자 측 위원만 남아서 그 최저임금을 인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익위원하고 그 노동계 그 일부가 이제 남아서 결정을 했는데요. 모두 다 그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여하지 않은 그 가운데 이 결과를 두고 높다 또는 매우 낮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무책임한 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입장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입장을 가지고 그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일단 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장에서만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 대단히 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의 경우는 이제 8,680원을 제시하셨던 거죠. 비교를 해보면 이제 330원 차이인데, 글쎄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 330원의 차이가 일단은 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330원은 그 월로 따졌을 때 한 68,900원 정도 나옵니다. 네. 1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돈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5.3%를 제시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2020년까지 그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내년도 그리고 또 내후내년까지 매년 15.3%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2020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뭐 한꺼번에 10,000원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적어도 내년도에는 15.3%는 올려놔야지 그 다음 해에 그 10,000원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 노동계에서는 8,68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던 거죠. 근데 이마저도 표결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공의관이 제시했던 8,350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노동계 전체위원회 함께 참석했더라면은 네.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두고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목적과 취지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애로하고는 또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저임금 제도는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근본 취지와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또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어떤 그런 문제,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어떤 그런 불공정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비싼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피려면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깎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을과 병들의 어떤 대결 구도, 갈등 구조를 몰고 간다고 보고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특히 편의점주님들의 어떤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대기업과 어떤 하청업체,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어떤 그런 불공정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보다 표면 의료로 내놓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선에서 풀어나가야지 마치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모든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진단이라고 봅니다. 네. 민노총 측에서는요, 이 산입범위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9.8%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입장은 또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도 당초에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가중치를 감안해서 17,900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노동계 항노총 위원들도.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8,680원으로 다시 수정안을 내놓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양보안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7,900원을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 감안해가지고 양보안 내용이 이제 8,680원이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마저도 이제 제대로 이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흘 기간 내에 EEJ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혹시 마지막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사항과 입장 뭔지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쨌든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음 정은 최저임금 제도 강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계비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보다 어떤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는 내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항노총 강원중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용자 측이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고 했던 소상공인 업계의 주장은 깡그리 무시됐고요. 임금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높여준 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는데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테러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는데 다시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린 것은 저희 소상공인 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위험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은 뭐 잘 짜인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단 말이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랫동안 업종별 차등화,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사실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차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익위원들께서 사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공익위원들께서 상당히 편중됐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임금 결정도 사실은 임금 10,000원 올리기 위한 어떤 행위에,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 업계에서는요,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예. 현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통계 발표에 의하면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용자의 분들의 소득보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은 일반적인 노동자들보다도 근로 시간도 상당히 많거든요. 본인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사실은 단기 근로자라든지 취약 근로자들이 좀 많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환경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치 않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는 분명히 구조 자체가 틀린데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무조건 지불 능력도 없는데 임금만 인상시키면은 사실은 저희는 퇴출을 될 수밖에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그나마 고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노동 시간은 또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이 언제 이 시간당 10,000원에 이를지도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 이제 인상폭을 감안하게 되면 2020년 10,000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 얻어낸 부분으로 보기엔 좀 힘들까요? 글쎄요, 지금 임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년 어느 정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내년에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는 저희는 좀 가늠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제일 저희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번 정부의 정책의 바로미터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작년에 16.5%로 올리니까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증가되고 수입은 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노동시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호소를 했던 거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10% 인상됐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더 앞으로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임금 인상의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 조성도 무엇보다도 고려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버텨내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난해에 이제 도입을 했었죠. 일전에 안정자금. 이걸 더 연장하기로 했고, 근로장려세제, 아니면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가맹비.
이런 것들을 낮추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법을 지금 찾아야 한다. 여당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일자리 안전자금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이나 임대차 보호법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소상공인 둘러싼 이제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안전자금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자리 안전자금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들 업종은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 사용자가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단기 근로자 특성상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일자리 안전자금은 4대 보험을 들어야지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 많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카드 수수료라든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계속 비용만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많은 숫자가 금년 같은 경우는 100만 개 이상의 업소가 폐업을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상당히 우려스럽게 다가오는 위기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절차적 내용의 어떤 정당성을 상실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데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국민 저항권의 이제 구체적 발동을 좀 할 생각이고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좀 구성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연대본부를 구성해서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생각입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또 전화 연결을 해봐서 사용자 측이죠. 소상공인 또 입장 들어봤습니다. 자, 이강호 기자. 네. 양측 입장 어떻게 들었어요? 네, 사실 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 노사 양측에서 모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는 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언제나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다만 올해 특히 달랐던 점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뒤에 최초로 표결까지 아예 불참했다는 점, 그리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반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이미 고용시장의 지표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직접 당사자들 외 일반 시민들 생각은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나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 13일과 14일에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올해 최저임금, 그러니까 지금 7,53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10명 중 6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 2년 연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다소 피로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8,000원에서 8,500원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시민들도 이번 인상은 좀 높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보안 카드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움직임이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와 국회 모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의 사용자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요.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들도 전국 편의점 가맹협의회 등을 찾아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아침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이번 주 기획재정부의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서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주 기준금리가 결정될 당시에 한국은행이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서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네. 했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면서 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 방안들이 이번 지원 대책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국회가 이 제도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직접 지원 규모를 연 3조 원으로 제한했습니다만 이번에 후속 대책으로 이 규모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사실 사용자 측 위원들이 다 불참을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다 이런 뭐 논란도 여전한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대한 공고를 올리고 나서 열흘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네. 이의 신청이 만약에 접수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제까지 이런 이의 신청이 재심의 요청까지 갔던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움직일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저임금 적지 않은 논란, 갈등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